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제13강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민법 제6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에서는 건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의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법 제6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법 제618조와 63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의의 핵심인 민법 제6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640조에 대한 내용을 약 두 가지 정도로 세분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이기 차임액의 의미는 뭔지, 또 이기 차임액이 연체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건보다 더 강화해서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특약을 달았을 경우에 이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18조와 63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대해서 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법 제633조에는 차임의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강의의 핵심인 민법 제640조의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의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는 그 상가법의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위법인 민법 제64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가에서는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민법 제640조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나오는 2기의 연체 차임액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일 때 1월분은 월세를 연체를 했어요. 그런데 2, 3월분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4월분을 다시 연체했습니다. 이럴 때
연체 금액은 1월분 100만원, 4월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연체가 됐죠. 이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연속해서 연체를 하거나 또 띄엄띄엄 연체를 하거나 관계없이 계약기간 내 통틀어서 연체 합계액이 2기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0만원이죠. 200만원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2기의 연체 차임액의 의미는 기간 기준이 아니고 금액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은 두 번째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제 640조에는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 해지 조건을 그 규정보다 더 강화해서 특약을 맺었다. 그럴 경우에 그 특약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652조에는 이 64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예를 들면 이런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회분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는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법에는 2회분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분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것도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지가 되려면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할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효입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민법 제6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차임연체와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짤막한 시간 동안에 심도 있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